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영상 제목 보시고 우리 아이도 스마트폰 너무 사용 많이 하는데 괜찮나?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께 정말 필요한 이야기, 정말 필요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두 분 그렇고 그런 사이죠? 소개는 이따가 또 해주실 거고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 감각운동 처방전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감각운동으로 우리 아이의 문제, 지금 보이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책에 담아주신 고생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 감각운동 처방전이라는 책을 쓴 김원철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 저자 작업치료사 강윤경입니다. 저희 부부는 17년차 작업치료사이고 아동발달센터와 대학병원에서 임상연구와 그리고 치료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최근에는 감통백과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치료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목도 감각운동으로 되어 있고 감각통합이라는 개념도 지금 계속 나올 예정인데요. 정확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윤경 저자님께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각통합은 말 그대로 감각, 센서리를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감각 정보들이 뇌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뭐 그런 건가요? 시각과 후각과 맞아요. 그런 것들, 촉각 이런 것들을? 네네네. 이런 무수한 감각들이 뇌에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우리 뇌는 이런 거 혼동하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우리 뇌는 이런 집중해야 되는 감각을 골라서 집중을 하고 통합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각통합은 우리가 길을 걸어갔을 때 갑자기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피하거나 넘어지거나. 네, 요즘에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되게 많이 넘어지시는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은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경학적 처리 과정이 바로 감각통합이에요. 두 분도 초등 부모님이세요. 맞아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2학년 아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네. 그럼요. 근데 우리 부모님만 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원해요. 더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을 뇌가 준비되고 발달될 수 있게 학습을 위해서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감각통합적인 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공부를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책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각통합이 잘 되어 있으면 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좀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감각통합에서는 김 박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오감,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 미각 여러 가지 있는 오감과 균형 감각과 아니면 움직임에 관련된 전정 감각, 고해중성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감각들이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이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학습에 필요한 능력들을 발달시키게 되거든요. 감각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획득해야 되는 집중력, 그리고 자존감, 자아개념,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최종 산물로 얻게 돼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주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이가 우선은 바른 자세로 앉아야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기본이라서 기본인데 다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근육의 긴장도가 부족해서 구부정한 자세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구부정한 자세가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아이가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만들기를 할 때의 손 움직임을 방해해요. 우리가 숫자랑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 지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시죠? 보고 인식을 잘 해야 따라하는 거죠? 그거 맞죠? 맞아요. 정확하세요. 시시각 능력은 눈으로 본 자극을 뇌에서 통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도 감각통합이 잘 발달이 돼야지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수학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죠. 이게 정말 수학의 놀이가 아니야 할 정도로. 그래서 블록이나 아니면 바둑돌이 이용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활동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문제집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아이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하나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공부할 아이면 기본을 준비를 해놓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 맞아요. 그쵸. 그 준비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운동과 독서거든요. 맞아요. 이거 두 개가 준비되어야 공부를 잘하던가 말던가 한다. 이거 두 네네네. 개가 준비 안 된 애들, 체력과 사고력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감각이 통합되는 과정, 그러니까 뇌가 네. 발달하고 네, 준비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모님들도 아마 아이들 키우시면서,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스마트폰 주면서 가 있어, 이제 막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님은 계속 찔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슬금슬금 네. 늘어나네 맞아요. 하면서도 이게 스탑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두 전문가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좀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부할 아이한테 왜 안 되는 건지, 아이의 뇌 발달에 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어머님들이 결심하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은 단순한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을 굉장히 많이 입력하는 디바이스예요. 그렇다 보면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뇌가 통합되고 확장되고 폭발적으로 뇌들이 연접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뇌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달들을 단순한 자극인 시각 자극으로만 계속 점철되게 되면은 결국 뇌는 한 부분만 발달하고 발달해야 될 부분들은 발달의 타이밍이 늦거나 혹은 발달이 아예 막혀버리거나, 우리가 이걸 감각의 불균형, 감각의 밸런스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돼요. 그럼 언제까지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우선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를 보통 우리가 감각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감각이라는 거는 아까 뇌가 여러 방향으로 발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뇌는 전두엽 부분이 우리 학습에서 많이 하는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작업 기억력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들을 전두엽이 담당을 해요. 근데 이 전두엽들이 발달이 된 시기에 시각적 자극으로만 편중되게 되면은 발달이 막히게 되면은 결국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안 줘야 될까요? 네. 아이들 고등학생인데도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네. 3에서 5세 사이 아이들한테 미국에서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미디어를 얼마큼 시청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10살, 우리로는 초등학교 4학년 혹은 5학년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았더니 좀 충격적이긴 한데, 아이들이 1시간씩 시청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네. 이거 일주일 시간이 하루 평균이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네. 체중이 5%가 늘어나요. 체중. 그리고, 네. 일단 체중. 네. 두 번째로는 학업 성취도, 그리고 수업의 참여도가 6에서 7%씩 떨어지는데, 단순히 6, 7%가 떨어졌으면 아유 공부 좀 덜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고 네.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비례해서 계속 떨어진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적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그럼 안 되겠다.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모든 미디어를 차단해라 라고 강하게 권고를 했고,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2014년 이후로는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주는 것은 안 된다 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강하게 권고해주세요. 네. 12세 미만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그쵸. 근데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 12세 미만이 하더라도 그럼 중학교잖아요. 그럼요. 초등학교 5, 6학년 요즘 다 휴대폰 들고 다니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제어하는 방법이 네. 딱 한 가지 있죠. 많은들 아실 거예요. 몇 시까지만 봐! 하고 네. 제한하는 거예요. 시간 지켜. 네. 막 이래요. 시간을 지키고 제한하는 방법도 물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네. 아이가 시각적 자극 말고 다른 감각 자극을 받았을 때 더 즐겁다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것만 제일 재밌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다른 맞아요. 즐거움, 다른 맞습니다. 감각을. 그래서 다른 감각들을 재밌게 하려면은 스마트폰은 1차원적인 교통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내가 입력한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맞아요. 이런 건데, 상호작용, 부모님과의 놀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간혹 내가 지면 억울해서 더 도전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기면은 성취욕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감각 자극을 가지고 뇌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즐겁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할 게 많다는 것을 아이가 깨닫게 되는 게, 저희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또 작업치료사, 감각 통합을 하는 치료사들로서 부모님께 꼭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것 못지않게 즐거운 다른 맞습니다. 즐거움, 다른 활동이 우리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드게임 어떤가요? 너무 너무 좋아요. 좋죠. 생각났어요. 네. 너무 그렇죠? 좋아요. 네, 조절력도 키우고 네. 성취감도 키우는 맞아요. 이렇게 감각이 통합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뇌는 음. 이런 척수랑 포함해서 네. 중추신경계라고 말을 해요. 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 정도까지. 들어는 봤어요. 네네네. 이런 중추신경계 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뇌들이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뇌들이 대뇌피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고차원적인 능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고차원적인 능력을 하려면은 밑에 하위 구조 있는 영역들이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읽기나 쓰기 그리고 계산하기, 네, 네. 수상적인 사고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기초 공사가 되어 있어야지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감각 통합은 이런 대뇌피질을 사는 이런 고차원적인 능력들을 하기 위해서 네.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감각들을 통합을 해서 네. 적절하게 보고 자세를 유지하고 걷고 아.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 이런 활동들을 도와주는 게 감각 통합이기 때문에 뇌 발달과 감각 통합은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뇌 발달을 위해서 감각 통합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네. 그걸 집에서 부모님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네. 책에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감각 통합 치료실을 데리고 다녔던 엄마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알았으면 집에서 이거 한 가지라도 해봤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은 나는 없었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네, 치료실에 데리고 다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발달이 느린 부모님도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냥 우리 아이가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해요. 문제집 잘 풀어요 하는 부모님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아이 감각운동 처방전 이 책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에서 지금 증정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달려가서 신청 댓글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우리 두 저자님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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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